안녕하세요. 장춘건 목사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무의식 중에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죽고 싶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 무의식 중에 이 말을 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죽고 싶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죽고 싶다. 사실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죽고 싶다기보다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바람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고 싶다 대신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삶을 사는 첫 단계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나시던 소중한 분들을 계속 만나시세요.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또 다른 만남을 조금씩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조금 다른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를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바꾸자. 어떻게 바꿀까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 신입사원일 때 총무팀에 대리님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까칠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보였고 뺀질거리고 좀 쌀쌀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점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팀에서 파견돼서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굉장히 진심 어린 충고와 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깊고 훌륭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미리 판단했던 것이 미안하더라고요. 이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만남을 갖지 않았던 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보면은 다른 면모를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신입사원일 때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좀 까칠한 것 같은 분, 이기적인 것 같은 분, 또 말을 쌀쌀맞게 하는 분들이 일을 잘하는 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소신이 뚜렷한 분이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내 편인 것 같았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았던 사람이 내 편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랬습니다. 만남을 크게 넓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사람, 선입견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의외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씩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만납시다. 이렇게 취조하듯이 만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면 좋습니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만나면 좋고요. 머리 모양이 바뀌었을 때도 머리 모양이 바뀌어서 내가 한 적 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옷이 바뀌었습니다. 옷이 바뀌었으니까 한 적 쏘겠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만남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모양을 바꾼 사람이 기분이 좋고 또 옷을 바꿔 입고 왔으면 혹은 새 옷을 사서 왔으면 그 사람은 그걸 알아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미리 약속을 정하고 특히 헤어질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을 갖자고 할 때 막연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화제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언제 헤어질지를 모르면은 더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할 때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차 한잔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주고 만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편안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좀 헤어지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약속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성경도 관심을 갖고 읽어보신 것이 좋습니다. 맨날 읽었던 성경,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성경 말고 익숙하지 않았던 성경, 너무 어렵지 않은 성경 본문을 택해서 큐트집이나 다른 주석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 좋은데요. 이것은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읽으라는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어떤 만남을 시도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예수님은 만남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제자 후보들을 두루두루 만나보셨어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부르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접촉을 많이 하셨고 또 이들의 배에서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무리 중에서 또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싶은 사람을 택해서 제자들을 선별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만남에 대해서 적극적이셨고 만남을 즐겨 하셨습니다. 저는 만남을 즐겨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보면서 저의 성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변화될 수가 있죠. 또 예수님도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르게 사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로 만남을 바꾸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폭을 넓히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면모를 알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은 우리가 다르게 사는 삶을 오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